안녕하십니까.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은 그 사회부 법조팀 장한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그 재판, 또 중요한 관심이 높은 재판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그 최태원 SK 회장 그 동거인이죠, 김영 TLC 이사장을 상대로 낸 그 위자료 소송, 어제 결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우선 좀 관건부터 말씀드리면요. 네네. 통상 이 부부간의 부정행위 소송에서는 이 공동 불법행위자인 이 두 사람이 그 혼인이 파탄나기 전부터 연인으로 발전해서 이제 시작해서 발전이 된 것인지, 네. 아니면 혼인 파탄이 난 이후에 연인으로 형성이 돼서 이제 발전된 것인지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김영 이사장 측에서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두 사람은 이미 그 최태원 회장과 그 노소영 관장이 혼인이 파탄난 이후에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해서 형성이 된 것이다, 이제 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쳤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재판부는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두 사람은 그 혼인 파탄 직전인 2009년 무렵부터 연인으로 발전이 됐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혼인이 파탄나기 전에 그 노소영 관장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라고 볼 만한 여지나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 파탄의 책임이 그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에게 있다라고 이제 못 박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어제 다시 뉴스를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제 가정법원 그 가사 4부에서 어제 판결이 났습니다. 애초에는 이제 노 관장이 청구한 게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했는데, 네. 이 중에 20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 20억이 그 김영 이사장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고 최태원 회장과 같이 공동 부담하라, 이런 취지로 판결이 나온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허둥지둥되고 좀 이제 혼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재판부가 이제 판결 선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김영 이사장도 최태원 회장과 동등한 액수로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김영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과 공동해서 2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 두 문장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그럼 10억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헷갈렸었습니다. 이제 다들 이게 네. 공보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이게 어떤 취지의 판결이냐, 어떻게 지급하라는 거냐, 각자 20원씩 내라는 거냐, 아니면은 그 최태원 회장이 그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그 1조 3,800억 원 상당의 그렇죠. 네. 재산 분할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나왔었죠. 네. 그것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 20억 원을 둘이 공동해서 지급하라는 건지, 이 부분이 헷갈린다라고 해서 좀 혼동을 했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네, 그래서 부진적 연대채무라는 법률적인 개념에 따라서 잠깐만, 이제, 다시 뭐라고요? 그 개념의 이름은 이제 부진적 연대채무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어렵습니다. 예,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네. 네, 그 개념에 따라서 이제 네. 20억 원을 둘이 공동해서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린 건데요. 네. 이제 부진적 연대 채무라는 것은 이제 다수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서 이제 그 공동적으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정행위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 공동 불법행위자인 두 사람이 그 위자료라는 채무에 대해서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사용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20억 원에 대해서 둘이 공동으로 지급하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최태원 회장이 건 그 이혼 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20억 원과 네. 어제 나온 20억 원은 이제 같은 액수네요. 그러니까 네. 20억이 아니라 네. 그 20억 하나를 그 두 명이 부담하라, 이런 취지군요. 네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번에 또 재판 판결문이 경정되고, 이번엔 또 뭐 부진정 연대 채무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 이례적인 겁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통상의 이런 이용소송, 위자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로 잡아봤자 5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억 원 수준이면은 이 5천만 원의 약 40배에 달하는 위자료 액수잖아요. 네. 예, 이것만 자체만으로도 이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뭡니까? 네. 이례적이라고 이제 평가할 만한 부분은 김희용 이사장도 채태원 회장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의 통상의 이 부정행위 소송의 경우에는 상간 배우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네. 그 위자료 액수의 상당한 비중, 큰 비중을 먼저 지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상대적으로 소액인 부분에 대해서 상간자, 그러니까 부정행위자가 지급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소송의 그 판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부부 네. 이혼 소송에서 일단 부부 관계가 일단은 소송이 붙었는데 네. 남자든 여자든 그 불륜을 저지른 그 당사자가 일단 우선 위자료를 배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상간녀든 상간남이든 그 사람이 또 나머지를 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번 판결에서는 그것을 또 동등하게 지급하라 네. 이렇게 판결 나온 게 좀 이례적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유책 배우자가 이제 큰 비중을 지급을 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0%를 지급한다든지 70%를 지급한다든지 더 많은 액수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간자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비용 좀 상대적으로 소액인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재판부의 김희영 이사장의 그 부정행위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김희영 이사장의 그 부정행위 정도가 좀 심각하다고 본 판결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심각하게 본 걸까요? 네, 재판부는 일단 그 혼인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혼인과 가정생활은 그 헌법상 보장된 것이고 그 유지를 방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이제 명백하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사건의 경우에는 그 다른 부정행위 소송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혼외자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출한 부분, 일방적인 가출인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공개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노소영 관장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부분, 그 부분을 감안해서 판결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많은 위자료를 정한 것은 이제 재산 규모와 혼인 기간, 그 다음에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해서 판결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일단 액수도 20억 원이라서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상당의 위자료인데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배상을 하는 데서도 그 책임을 분명히 동등하게 부과하라라는 좀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구독자 여러분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그 위자료가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재산 분할액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자료 자체만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거니까 20억 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어제 보니까 김희영 TNC 이사장 그 입장을 냈는데 좀 다소 좀 이례적인 입장을 냈어요. 항소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희영 이사장은 항소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출입기자단한테 이제 알렸는데요. 우선은 이제 노소영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또 오랜 세월 동안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아팠을 자녀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재판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좀 배경이랄까? 좀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분석은 일단은 언론에 드러나는 것 자체를 빨리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일단 진정성 여부가 네. 참 관건인데 네. 어떤 재판에 이제 이혼 소송에 본 소송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뭐 법률적인 판단을 했거나 이럴 네.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일단 뭐 사과를 한 모습은 뭐 그렇게 뭐 나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 본 소송이죠. 그러면 그 최태원 회장과 그 노소영 관장 사이에 그 재산 분할 관련된 이제 대법 판결만 남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취재된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이제 대법원 재판부에 배당이 됐고 네네. 이번 판결이 또 그 대법원 판결에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 좀 알아봤는데 이제 재산분할과는 또 별개기도 하니까 네. 이번 노소영과 이 김희영 사건의 판결이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평가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판결은 그러면 좀 항소까지 갈까요?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서도 좀 나와야 될 텐데. 항소는 하지 않을까, 항소는 안 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종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이제 종결이 되겠죠. 그렇군요. 최태원 회장과 그 노세훈 관장 사이에 그 재산 분할 그 세 개의 이혼 소송으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김영 이사장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어제 그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봤고 앞으로도 그 대법원 판결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한지 기자 스튜디오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